자, 그럼 이제 이어서 11번째, 10번째 온라인 유통 라인 재무 모델 분석에서 필요한 항목들, 분석해야 되는 항목들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채널 그로스 레비뉴 이게 뭘까요? 예, 그 한마디로 수익 최대 수익 분석 채널에 대해서 최대 수익 분석 그렇죠? 예, 채널 채널 그로스 레비뉴 수익이라고 표현할까요? 레베뉴는 뭐냐? 예. 채널 앱스토어 세일즈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횟수 예. 앱스토어 다운로드 횟수에 곱하기 뭐예요? 예, 단가 곱하기 단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온라인 유통 라인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단가, 다운로드한 횟수 곱하기 단가로 해서 매출 분석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앱스토어, 모바일을 통한 분석도 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죠? 앱스토어를 통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마켓 앱스토어 30% 피. 야, 이게 뭐예요? 앱스토어 수수료. 아, 그렇죠. 앱스토어 수수료 곱하기 다운로드 횟수. 음. 마켓 마켓 나누기 뭐예요? 앱스토어 수수료. 앱 수수료. 이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앱스토어 수수료에서 다운로드 수를 곱한 거다라는 거예요. 음, 음, 다운로드 횟수 곱하기 뭐다? 앱스토어 수수료라는 거예요. 예, 요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바일에서 다운로드가 어느 정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운로드별 뭐가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수수료라는 건 그거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다가 바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비예요, 유통비. 요건 유통비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비. 이거를 빼줘야지만 이게 큰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12번째, 비용 분석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고, 토탈 넷 앱스토어 레비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전체 모바일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매출 또는 매출 이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어떻게 돼요? 모바일 전체 매출에서 뭐예요? 예, 앱 수수료를 뺀 나머지 앱 수수료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전체 모바일 순 매출이에요. 토탈 넷 앱스토어 매출.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째로 전체 매출을 나타내야 됩니다. 전체 매출은 뭐죠? 예, 홈페이지 매출 플러스 모바일 매출. 이거를 갖다 전체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상의 매출, 모바일 매출, 그 다음에 앱에 대한 수수료까지 다 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14번째 전체 매출액 말고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덕트 디벨롭 커스트 이거 뭐예요? 제품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표현할게요. 개발비 예, 들어가야 되겠죠? 제품 개발비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 유지, 관리 그리고 뭐 이런 비용이겠죠? 유지 관리비라든가 개발비 다 포함한 내용.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 개발비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캐시 번, 커런트 오퍼레이팅 코스트, 운영 경비. 이거는 저 위에 유지관리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순수한 유지관리비고요. 이게 직접비라 그래요, 이런 걸. 직접비 또는 제조 원가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이고, 운영 경비는 뭐예요?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 비용.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인건비,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실, 이건 똑같죠? 예, 장비 임대, 그다음에 허가비 뭐 이런 거 등 운영 경비, 운영 경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째로는 캐시 번 per period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전체 매출 마이너스 개발비 마이너스 운영비,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순이익이죠. 순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익은 전체 매출액 마이너스 프로그램 개발비 마이너스 운영 경비, 이 뜻이에요. 간단하죠? 예.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7번째로 필요한 건 캐시 리메이닝, 한마디로 자본 잠식 또는 기초 자본,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초 자본이 맞겠다. 자, 다시 기초 자본 해가지고, 기초 자본은 얼마? 예, 최초 자본 마이너스 캐시번 폴 피리어드, 한마디로 전체 순이익, 예, 순이익을 나눠, 이거 맞네. 캐시 리메이닝 뭐냐면 남아있는 자본이라고 표현할게요. 기초 자본이 아니네요. 이거는 캐시 리메이닝, 잔존 자본, 예, 잔존 자본이라고 표현할게요. 잔존 현금, 그러니까 캐시 리메이닝,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캐시 리메이닝 잔존 현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잔존 현금. 이렇게 해서 총 17가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외우라고는 안 할 겁니다. 다시 대신 어떤 내용들인지, 그러니까 주로 모바일에선 크게 전체 매출액을 둘로 나눠요. 그쵸? 어떻게? 홈페이지 매출액과 모바일 매출액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 유치 비용,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내려보면 그렇죠, 순이익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잔존 현금 따져봐야 된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뒤져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멀티사이드, 멀티채널이라고 표현했죠. 그 한마디로 온라인으로만 판매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광고까지 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또 다른 분석 항목들이 재무 모델 분석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사이드 웹 모바일 채널 같은 경우에는 16가지 또 항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업 투자회사로부터 1,000만 불 자본 투자를 받기로 했다. 근데 제품 개발 비용은 높지만 만들어 놓으면 개발 비용이 대폭 줄어들죠. 예, 그렇죠. 온라인은 다 그래요. 그리고 제품의 판매 가격은 제로다. 예, 사용자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신 주 2회 광고 메일에 동의를 한다. 야, 그렇군요. 주 수입원은 광고 메일 및 광고로 이어지는 영업 수수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포탈이에요. 포탈들은 다 이래요. 그죠?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 놓고 그 사람들을 제품화 시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다중 판매 모델, 멀티사이드 웹 모바일 채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쪽으로 판매하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 멀티 사이드, 한국말 쓰자. 다중 판매 모델 상품의 경우 분석해야 하는 항목. 재무 모델 분석 시 분석해야 하는 고려할 항목.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것도 몇 개나 되죠? 자그마치 16개나 되네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횟수. 다운로드 횟수. 이것도 뭐예요? 프로그램 회원 가입 또는 다운로드 횟수가 일단 첫 번째 분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분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두 번째 분석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 유치 비용. 예, 사용자 유치를 위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네이버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메일을 한 번씩 보내고 그리고 회원 가입하는데 뭐 1불 정도를 그러니까 요즘 마켓컬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하죠. 마켓컬리 회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900원에 100원에 주죠. 그게 100원에 주는 거겠어요? 900원은 우리가 쿠폰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예요? 유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용자 유치 비용. 그런 것들이 이제 유치 비용이에요. 고객 회원 가입을 위해 또는 다운로드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 이거를 유치 비용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토탈 액티브 유저. 예, 한마디로, 누적 사용자, 회원의 수를 예측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무료 프로그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겠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1000명은 언제 정도 고객이 확보될 거고 회원이 확보될 거고 10,000명이 되려면 몇 개월이나 걸릴까? 이걸 제일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적 사용자 수 꼭 예측을 하고 산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에버리지 페이지 뷰 per quarter. 예. 분기별 페이지 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버리지 페이지 뷰 per quarter. 분기별 페이지 뷰에서 어떻게 돼요? 액티브 유저를 나눈 수가 뭐예요? 예, 그게 바로 에버리지 페이지 뷰 per quarter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평균 평균 페이지 뷰는 어떻게 산출한다? 분기별 페이지 뷰에서 액티브 유저의 수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뷰가 일어나는데 100만 번 페이지 뷰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액티브 유저는 100만 명이다. 그럼 1이 되죠. 근데 액티브 유저가 100만 명이 아니고 50만 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 0.5가 되죠.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액티브 평균 페이지 뷰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건전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사업 타당성 분석 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거 기말. 아시겠죠? 예, 평균 페이지 뷰는 사업 타당성 분석 시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분기별 페이지 뷰에서 뭘로 나눠? 예, 액티브 유저의 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평균 페이지 뷰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토탈 페이지 뷰 per quarter. 예, 이거는 분기별 마찬가지죠. 분기별
페이지 뷰. 요거는 요걸 계산하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지울게요. 잘라내기. 이게 먼저지. 그쵸? 이렇게 돼야죠. 4, 5. 그러니까 평균 분기별 페이지 뷰는 알았고 뭐예요? 분기별로 예, 페이지를 여러 번 수예요. 여섯 번째 레스 어트리션. 사용자 등록 후 일주에 2달 이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냉담자들이 발생되는 거. 그쵸? 그 소리예요. 레스 어트리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트리션 뭐다? 예. 회원 가입 후 프로그램 접속 또는 사용을 얼만큼? 일주 이상, 2개월 이상. 일주에서 2개월 이상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페이지 평균 뷰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7%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해야 돼.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전체 회원 중에 몇 프로인지. 전체 회원 대비 몇 프로가 되는지 분석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예,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일곱 번째, 토탈 CPM, 토탈 cost per thousand to sell. 예, 한마디로 토탈 페이지 뷰, 전체 페이지 뷰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레스 어트리션. 한마디로 냉담자. 2주에서 3달간 방문하지 않는 회원의 수.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활동이 적은 회원 수. 예, 이거를 몇으로 나눠요? 천으로 나눈 숫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CPM이라고 표현해요. CPM. 아시겠죠? Cost per thousand. 한마디로 이게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이거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당연히 높아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높아야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1.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전체 페이지 뷰가 5만 회. 50만 회. 너무 적다. 50만 회고, 그리고 활동이 적은 회원은 그 사이에 3,000명이야. 예를 들면, 이러면 CPM은 얼마? CPM은 얼마예요? 50만 나누기 3,000. 그죠? 3,000. 50만 빼기 3,000는 얼마가 나오면 나누기 여기서 1000을 하면 497. CPM은 497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예2. 전체 페이지 뷰가 예를 들면 50만인데 똑같이 50만인데 활동이 적은 회원이 10,000명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CPM은
CPM은 얼마가 돼요? 50만 빼기 만은 이 정도니까 여기서 나누기 1000을 하면 얼마가 돼요? 49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아요? CPM은 이 위가 더 높죠. 이 높을수록 좋다예요. 아시겠죠? 높을수록 좋다. 그 다음 8. CPM 다음엔 CPM을 어떻게 해요? 자, average CPM for ad page. 이건 뭐냐면 평균 광고 비용이에요. 단가. 이건 뭐냐면 1000페이지 뷰 1000개를 보이는데 4가지 광고를 올리는데 희망하는 단가. 1000번 그러니까 4개의 광고를 어떻게 1000번 보이게 하는데 지불하는 단가. 뭐예요? 이게 광고비죠. 이 광고로 먹고 사는 거니까 4개의 광고를 1000번 보이게 하는데 지불하는 단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예, 평균 광고 단가 average CPM 곱하기 per ad page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평균 광고 단가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9번 total advertising revenue. 한마디로 평균 광고 단가 곱하기 뭐예요? CPM. 어디 갔어? CPM. 이거를 곱해준 게, CPM까지 곱해준 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제 생각엔 전체 광고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광고 단가 곱하기 CPM. 예, 이거를 전체 광고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번째 이메일 리터널 렌탈 레비뉴. 이메일 렌탈 레비뉴 이게 뭐지?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더라? 이게 그 소리인데 메일 광고 비용이란 소리예요. 메일 광고 비용. 이메일 렌탈 레비뉴. 예. 광고 비용. 아, 이게 그 뜻이구나. 개당 광고 단가예요. 광고 단가. 이거를 매일 광고 비용. 그 지금 이 사업은 뭐예요? 광고비를 따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대한 비용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 전체 매출액 예측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전체 매출액은 뭐죠? 그렇죠. 매일 광고 비용 플러스 뭐예요? 예, 광고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광고 매출 더하기 이거 매출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예, 매출 더하기 광고 매출. 예, 저 위에 컨텐츠를 내리면서 그쪽에서 또 광고를 실잖아요. 예, 그 비용, 그 매출, 전체 매출액. 자, 그 다음에 유저 액퀴지션 코스트, 고객, 당연히 이것도 유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고객 유치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13번째 분석은 유저, 이건 했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코스트.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 개발 비용. 14.
네, 14. 프로그램 개발 비용 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운영 비용이 또 필요하고요. 뭐 사무실 또는 장비 또는 허가비 이런 거 등등등 운영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5번 분석은 뭐가 또 필요할까요? 캐시 번 per period.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뭘 뺀? 전체 매출에서 3 코스트 센터. 잠시만요. 전체 매출에서 이게 그 뜻인데 피리오드면 전체 매출 분기별 전체 매출이라고 표현할게요. 분기별 전체 매출 이게 1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은 똑같습니다. 캐시 리메이닝 엔드 오브 쿼터라고 되어 있는데 16번이 결국은 잔존 현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이것도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재하고 그리고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또는 다음 중 뭐예요? 멀티 사이드 유통 라인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겠고요. 또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항목 수 정도는 주관식으로 낼 수 있다. 네, 주관식으로. 예를 들면 뭐 멀티 사이드 유통 라인 재무 모델 분석 시 분석 항목 꼭 재무 모델 분석 시 꼭 필요한 항목의 수는 얼마인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날 수 있겠죠? 얼마야? 답은 16가지. 예, 그렇게 낼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이렇게 여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모델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항목,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을 때 이러한 항목들을 분석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넣어놓을 때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웹이나 모바일 그리고 피지컬 마지막으로 멀티사이트는 측정하는 항목들이 다를 수 있고 다른 내용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나중에 이런 사업 모델 분석을 할 때 진짜 이걸 사업 모델 캔버스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항목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배우신 이런 항목들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양식을 채워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